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색다른 코너 선보이고 있죠. 이번 주는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이고요.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시죠. 장하나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하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네. 저 소개할 때 전자 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걸거칩니다. 장하나 의원 이게 더 낫지. 전 의원 이러니까 걸거치거든요.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1.17% 정도 됩니까? 네, 작년에 1.17%고요. 예. 올해 8월에 월별 출산율 통계청에서 인구 통계를 내는데 네. 그러니까 통계청이 한 47년 동안 지금 네. 이 출산율 통계를 내고 있는데 예. 역사상 최저치가 나오면서 예. 올해는 1.03명으로 예. 추산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가 재난 사태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이게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느낌이 오시겠어요. 예, 일단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8명도 넘었다가 지금은 1.89명 정도, 그러니까 1.9명 정도 수준에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나 일본은 한 1.4명 정도, 그리고 중국은 1.6명 정도고 한국이 1.17에서 이제 1.03이니까 우샤인 볼트 같은 그 존재죠. 부동의 1위. 아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는 맞지만 한국의 기현상에 대해서는 정말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되게 본인의 어떤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면서 되돌아볼 수가 있죠. 이게 보통 출산율 떨어지면 젊은 세대들이 왜 요새 결혼을 안 하지? 왜 아이를 안 낳지? 요새 젊은이들의 풍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수치를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책을 위반하는 행정가들, 이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나라의 청년들은 아직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출산율을 걱정해서 이렇게 애를 낳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애 낳지 못하게 만든 정치를 정말 비판해야 될 때입니다. 스스로를. 정부는 왜 그랬을 것이며 또 많은 젊은 분들은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말씀해 주시는 건 정치가 문제라고 하셨지만 결국 정치가 국민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합적이고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게 답이다 할 수는 없겠는데 계속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여성 2명 중에 1명은 출산과 더불어 경력 단절, 거의 부당해고에 가까운 이렇게 본인의 사회적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요새는 또 결혼도 늦게 하고 첫 출산도 늦어졌는데 30년 가까이 자기가 살아온 존재를 하루아침에 장하나가 없어지고 둘이 엄마만 남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행하죠. 내가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자기의 전문성을 길렀고 내가 남편보다 영어를 못해서 내가 집에 있는가? 그럼 더 억울하지도 않지?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 것이고요. 꼭 여성만의 문제로만 볼 것도 아닌 게 남녀 공이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 2명 중에 1명은 또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렇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어떤 노동권들이 지켜지리라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그렇죠.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보육비, 무상보육, 어린이집 공짜고 이러면은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봤다면 노동이 빠진 저출산 대책이 그냥 쉽게 해서 결론적으로 노동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낳는다.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성의 노동이 점점 사회 생활 활동이 경제 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어떤 경력 단절에 하는 계기가 돼버리는 바람에 여성들로서는 자기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고 경제는 인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안 그래도 카톡으로 한 친구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2살이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더 월에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겠군. 이런 이야기를 보냈더라고요. 아동수당을. 이게 정부의 대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일단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네. 시작하는 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우선순위를 따질 때 네. 이번 그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네. 내년 1조 1천억 가량의 예. 그 예산, 그러니까 국가 재정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만. 예. 근데 그 같은 1조 1천억을 어디에 쓰느냐를 봤을 때 예. 제가 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는 보육이나 예. 유아교육이나 이렇게 공공의 영역의 것들을 다 시장이나 민간에 내려놔서 예. 만족도는 떨어지고 지출은 늘어나고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예. 다른 나라들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사교육 없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 아주 특수한 영재교육 외에는 좀 다 커버가 되도록 예. 해야 되는데 예. 그럼 1조 1천억을 공공성 강화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민간 영역이 방만한 것은 그대로 두고 1조 네. 1천억을 주면서 월 10만 원 주는 건 이마트 문화센터에 가서 돈 쓰세요. 네. 산후조리원 300만 원 가까이 가는 거 그런 거 보태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가서 또 해결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네. 1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가 아니라 10만 원의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에서 아동수당도 네. 주고 네. 사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면 일시금으로 한 아이에게 1,800만 원 가량의 이런 수당을 주기도 하고요. 네. 액수가 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GDP 대비 이 가족 지출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OECD에서는 네. 그 가족 지출이 1.13% 수준인데 네. 아까 제가 출산율이 2명에 가까운 이런 나라들 예를 들어 드렸어요. 영국, 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3.6%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OECD 평균에는 절반.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 그래서 뭐 아동수당 10만 원이니까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아직 너무 우리는 가족들에 대한 특히 그러니까 아이가 제 아이가 제 아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뭐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의 전유물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알아서 잘 키우고 그 아이가 성공하면 그 집안의 성공이고 이렇게 협소하게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1차 연립 방정식이 아니고 다원 다차 연립 방정식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경력 단절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질문인데 지금 아이 출산 후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무려 한 190만 명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원활하게 사회적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이 육아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 뭐 D-3개월 전부터라도 뭔가 좀 조치가 따르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예. 경력 단절이 돼서 육아가 끝난 시기를 언제로 보는 야인데 네. 현재 애도 그 출산휴가 3개월과 12개월의 육아휴직을 다 쓰고 그러니까 총 한 15개월 이후에 복귀들을 하죠. 그런데 네. 아까 말했듯이 전체 노동자 중에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당연히 여성 노동자 중에도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이죠.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조금 더 높은데 네. 이 경우에는 뭐 원래 자기가 일하던 직장으로 안정적으로 복귀 이런 게 아니라 다시 구인구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적 복귀는 예. 사실상 한국에서는 새로 일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지만 네. 이전에 하던 일들 본인의 원래 어떤 경력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네. 거기에 맞는 또 저임금의 또 어려운 노동,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노동, 그렇죠. 사회복지 쪽의 노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단순하고 우리 대형 할인점이나 이런 데서 여사님들 많이 뵀죠. 네. 이런 분들이 사실상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복귀하는 네. 일자리로 국가에서도 되게 협소하게 바라보고 네. 그거라도 잘 알선해주면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네. 이게 현재 경력 단절을 자기 일로 맞닥뜨린 3, 40대 여성들에게는 사실 대책으로 느껴지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 거고요. 네. 사회적 복귀가 당연히 원활하게 이루어져도 되지만 한국 사회에서 네. 이 경력 단절돼서 다시 사회 복귀하는 경우가 네.
정말 아이들 뭐 10세까지 키우고 경력 단절이 2, 3년이 아니라 10년까지 넘어갔을 때는 이게 저출산 대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은 정말 필요한데 저출산과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다시 복귀해서 또 낳을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긴 하지만 출산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습니다. 출산은 애초에 잘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죠. 네. 뭐라고 할까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급여 차이가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한 64%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유럽 국가들은 80%가 넘는 수준인데. 그러기도 하고 또 남녀 간에도 차등이 별로. 네네. 1.65% 정도 남성이 더 그렇죠. 여성에 비해 받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차별,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저는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러니까 동시에 가야 하는 약간 제도에 그렇죠. 더 주목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뭐 캠페인 뭐 이런 방송에서 짧은 라디오 광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을 함부로 특히 출산과 결혼 이런 걸 이유로 함부로 잘랐을 때 그런 회사들이 아주 큰 처벌을 받는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아예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실제 범법 행위인데 처벌도 받지 않고 범법 행위를 안 달아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이것도 뭐 남성들의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누누이 칼퇴근 하루 8시간만 딱 일하자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남편들이 요새는 뭐 한국에서 아직도 남자들이 뭐 명절에 전 안 붙이고 가사노동을 여자에게 뭐 많이 전가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또 하나 남성분들도 할 얘기가 있겠죠. 아니 회사에서 맨날 야근시키고 회식도 사실은 맨날 빠지면 나는 뭐 승진도 못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언제 나는 늦게 와서 그거 분담하느냐 할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칼퇴근이 좀 되어야 남성분들도 가사노동을 회피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못하는 것인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칼퇴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전부치고 말씀을 하실 때 생각난 게 이번 추석에 아주 많이 팔렸던 상품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 며느리분들이 시부모님한테 팔이 다쳤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는 반기부스 상품들이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다른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낙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낙태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서 이 합법화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뭐 아주 오랫동안 여성계에서 운동을 해왔고 지금 국회에서도 뭐 뜨거운 이슈입니다마는 남성이고 또 평균 연령이 55.5세인 20대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이게 성별과 어떤 특히 세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 반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은 그러니까 저출산을 위해서는 사실 엄마들 또는 아빠들까지도 아이를 낳아서 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비용까지 국가에서 다 대줘서 좋단 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근데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대학 보내면 대학 갔을 때 한 번 또 완전히 등골이 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교육의 비용을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내고 있는데 어린이집 좀 보내주고 아동수당 10만 원 주면서 이제는 나라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오히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조철하지 않는 정부나 특히 정치인들에게 다시 부끄럽지 않냐 좀 묻고 싶고요. 이 낙태 부분도 사실은 낙태를 하는 것은 그분의 권리, 임신한 여성의 권리인 건 맞지만 정말 그렇다면 권리대로 선택을 하고 있느냐. 누군가는 낙태가 불법이라서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한부모 가정. 그죠?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았을 때 지금 부부가 있어도 돈 힘들어. 그러니까 등골이 휘어서 애를 못 낳는 사회에 여성이 혼자 또는 남성이 혼자 아이를 기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낳아라. 생명은 소중하니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임신을 해보고 알았지만 아이와 헤어진다는 거는 정말 좀 이렇게 형언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결정을 어떤 이유에서든 하는 건데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이 돈 때문에 낙태를 한다든지 뭐 돈 때문에 아니면
요새 베이비박스 네. 아직도 해외 입양 예.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 보면 정말 저출산을 고민하는 정부가 베이비박스 아시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고 이미 태어난 아이도 잘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가 저출산 얘기를 하니까 네. 기가 막힌 거죠. 하고 또 이 출산율이 아까 높은 나라들 또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인데 그러니까 프랑스와 이제 북유럽 국가와 영국 정도인데 이런 나라의 정말 특징이 그 비혼 출산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는 비율이 놀라지 마십시오. 50%가 다 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엄마 아빠가 결혼한 상황이 아니에요. 미혼부. 네. 근데 그 중에서는 정말 싱글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거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혼 관계 인정 안 하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 아이의 뭐 아까 말했듯이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아동수당 이런 걸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제도들이 좀 점점 늘어나면서는 어떻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런 그 커플들에게도 이 제도가 똑같이 허용이 될 것이냐 고민하지 않으면 동거는 하지만 아이는 당연히 안 낳겠죠. 그 격차가 되게 심합니다. 한국은 아직 2%가 안 돼요. 비혼 출산율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모든 데이터 중에 가장 격차가 큰 게 비혼 출산율인데 이거를 한국의 어떤 그 문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늘 과연 문화일까? 프랑스의 경우도 1999년에 꼭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들, 사실혼 커플들에게 모든 법적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약이 9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 후에 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의 변화도 모색해 보시라. 그러니까 그 저출산이 정말 걱정이라면 그런 해외의 어떤 데이터들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점,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것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니까 자살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안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노동, 보육 이렇게 정책의 측면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저임금 45%가 200만 원 법니다. 이 물가에. 한국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정말 그 거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없어요. 아이, 가족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대한민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들도 웬만한 가정들은 행복하기 힘들어요. 아빠 일만 하고. 아이도 공부만 해야 되고 가족 공동체가 주는 아주 원초적인 그 따뜻한 기쁨 같은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더 이상 벌어서 행복할까? 우리 공동체 가족에서 오는 이런 그 힘들을 그런 가치를 다시 우리가 쫓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면 가족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죠. 휴머니즘의 시작은 가족이라는 게 우리 장하나 전 의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장하나 전 의원과 함께 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셨을 걸로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뵙겠습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